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오늘 1월 5일. 자, 오늘 2018년 최초의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2018년 최초의 금요일이네요. 벌써 정세는 2018년도 거의 2%가 지금 다 가고 있어요. 좀 있어 2%가 날아간다고. 이제 2% 부족한. 네. 저 눈 깜짝할 사이에 며칠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세월 참 빨리 갑니다. 네. 우리 올해 신년 계획 다들 바로바로 이행하시고. 자, 이 와중에 요 짧은 요 2%한 5일 기간인데 상당히 많은 일들이 지금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네. 아니 또 트럼프도 또 하나 했더만. 트럼프가요? 뭐 문재인 했죠? 대통령이랑 또 전화 밤중에 통화. 통화를 했잖아요. 네. 이걸 봐봐. 또 전화를 해도 왜 밤중에 하냐고. 그쪽에서는 지 아침이니까. 근무하는 시간에 하겠다는 거예요. 지 근무하는 그쵸.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 근무하실 때 전화 통화를 해야지. 이 싸가지 없는 트럼프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이게 지금.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아 근데 전화 통화하는데 옆에 보좌진들 전부 다 대기하고 있더라고. 아 그래요? 모르겠어요. 사진에 나왔는데 이게 언제적 뭐 사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보니까 옆에 이제 뭐 청와대 이 또 관리들 같이 좀 앉아가지고 이 통화를 하겠죠 당연히. 네네. 그렇게 할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 집무 시간 보장해 준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별 야근을 이렇게 하셔야 되겠냐 이거지. 근데 어쨌든 그런 거 같네요.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는 대화가 끝나면 바로 뭐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걸 마련해 가지고 발표하든지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니면 뭐 긴급하게 뭐 옆에서 보좌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죠. 아 근데 중요한 결론이 났죠. 네네. 이번에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 그러니까 좀 그런데 대북 전쟁 훈련을 이번에 연기하기로. 네. 올림픽 기간에 안 하기로. 올림픽 기간에 안 한다는 거는 그 2월 9일부터 아무튼 2월 달 거의 전체가 다 평창 올림픽 기간이고 그죠. 3월 달 넘어가면 패럴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올림픽. 네. 3월 중순까지는 안 하겠다 최소한 뭐 이런 원래 거겠죠? 이제 키 리저브 훈련이 2월 말부터 시작을 했죠. 네. 대략 2월 20일 경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3월로 넘어가고 뭐 3월 초에 하는 해도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3월 초에 2주간 키 리저브 훈련이 끝나면 바로 이제 독수리 훈련으로 넘어가 가지고 독수리 훈련이 4월 말까지 네. 대체적으로 2달간 이렇게 좀 군사 훈련이 진행이 되면서 네. 한 해 동안에 이제 남북 관계를 거의 파탄으로 몰아가는 거죠. 초당부터. 초장에 이제 그렇게 막아두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연기하겠다. 그럼 연기를 한다는 건 일단 3월 중순까지는 최소한 하지 않겠다는 그죠. 거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하는 것도 그러니까 거의 3월 말까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구체적인 날짜를 얘기하진 않았던 거잖아요. 언제까지 연기할 거다라고. 우리는 이번 기회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완전히 뿌리 뽑을 절호의 찬스를 잡았다 이거.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아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완전한 평화의 제전으로 완전 터뜨려버리는 거야. 완전히. 네네. 그래서 동북아시아 남북이 새로운 관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나간다라고 평창 올림픽에 선언을 해버리는 거지. 네. 근데 선언만 가지고 이게 잘 이행을 해야지. 이행을. 네, 이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행을 해야지. 이행을 해 나가면 나중에 트럼프가 야 군사훈련 해야지 그러면 상당히 뻘쭘하지 않겠어요? 평화의 올림픽인데 하긴 그렇겠네요. 선언을 그렇게 했어. 우린 이미 평화롭다고요. 평화 선언을 했는데 1, 2주 있다가 막 또 그렇게 그죠. 전쟁을 상정한 군사훈련 하면 애매한 거지. 약간 좀 애매할 수 있겠네요. 근데 아마 트럼프라면 쌩까고만 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단은 평창 동계올림픽은 제대로 지금 이렇게 딱 보장이 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아마 이제 북한 선수단들의 단순한 대표단 파견을 뛰어넘어서 선수단 파견이 가능한 거죠 지금. 일단은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평창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는 북한에서 없습니다. 북한에서 없고 원래 출전 자격이 있는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남녀 페어라고 해서 피겨 스케이팅에서 남자와 여자 같이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남녀 페어라고 하는데 거기에 출전한 북한 선수들이 출전 자격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신청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청을? 예.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 출전권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 선수인 일본 선수한테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북한에서 공식적으로는 참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네. 근데 어떻게 그럼 출전을 어떻게 얘기가 되냐? 단일팀 어떻게 얘기가 되는 거냐면
그 IOC에서 와일드 카드라는 걸 줄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와일드 카드. 네, 그 올림픽 출전하려면 원래 커트라인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실력 이상이 되어야 출전시키는 거잖아요. 너무 예를 들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딴 선수도 다 그죠. 뭐 저희들이 가서 그럴 수는 없는 네, 거니까. 9초 때인데 한 선수가 11초 때 이러면 짜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상황일 때 IOC에서 와일드 카드로 해가지고 그렇게 실력이 떨어지더라도 이 나라에서 그 선수가 출전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이제 참가의 의미를 두고 그런 선수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선수를 와일드 카드 뽑는 거죠. 네. 제가 기억나는 거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였던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죠. 네. 네. 그 수영 선수가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지금까지. 그런데 그 선수를 이제 거기 수영 선수 한 명이 나타났죠. 네. 뭐 실력은 엄청 뒤떨어지지만 어찌됐건 이 선수가 뭐, 출전시켜야 되서 그 나라의 출전 자체가 또 대회가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네, IOC가 그 선수를 출전시켰고 그 선수 혼자 특별 경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북한에 그 할당된 선수들이 없지만 와일드 카드로 선수들 뽑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뽑을 경우에는 이게 어쨌든 등록이 된 선수들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 겨울 올림픽 7개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북한이 빙상, 스키, 아이스하키 이 세 종목에서 등록이 돼 있는데 아이스하키는 단체전이라서 안 되고 안 되면 빙상과 스키 종목에서 등록돼 있는 선수들을 일부 와일드 카드로 뽑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뭐 최대 20명 네. 이 정도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 최대인 것 같고요. 그건 정말 IOC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남녀 페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출전 자격이 있었던 그 정도 실력이 된 선수들이어서 뭐 그 선수들은 와일드 카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녀 페어가 남녀 혼합 복식을 말하는 거죠. 혼합 복식이라고 하면 혼합 복식이라고 안 하나? 피겨 스케이팅은 그냥 페어라고 남녀 페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짝 지어가지고 뭐 탁구로 치면 복식이라고 할 수 있죠. 남녀 혼합 복식 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무식이 막 드러나는 거죠. 네. 뭐 빙상이나 이런 데서 출전할 수 있고 뭐 스피드 스케이팅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 김에 내친 김에 그냥 남북 단일팀까지 한번. 네. 안 그래도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남녀 단일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완전 문재인 정부가 진짜 말리만을 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월 2일날 이게 보도가 됐었는데 그 피겨 스케이팅에도 단체전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 그걸 미리 다 해버리고 있으니까 어떡하나 이거를. 그 단체전이 있는데 그 단체전에 남자 싱글, 여자 싱글, 남녀 페어, 아이스 댄싱 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 한국에서는 남녀 페어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왜 없을까 한국에? 그러니까 신기하네. 선수들이 있는데 수준이 안 돼서. 네. 약간 이제 준비가 안 됐구나. 약간 이제 좀 떨어진 거죠. 근데 그 대신에 북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전권이 있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 선수들이 들어오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약간 이제 뭐 원래 출전하려고 한 선수들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논란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또 여러 피겨 유망주들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올림픽 출전에 그런 영광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또 이게 남북 단일팀이 구성이 되면 좋은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좋은 거죠. 근데 최소 이거 공동 입장은 그냥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일단 논의해야 되겠지만 이 분위기라면 공동 입장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입장할 때 순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쉽게 말하나? 아니 뭐 그때 2000년도에 시드니 올림픽 때도 그때도 8월에 올림픽이 있었는데 제 기억에는 단일기 들고 근데 6월 15일 날 우리가 공동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2달 만에 단일기 들고 들어오는 거 합의가 돼서 한 거잖아요. 이것도 뭐 2달까지는 아니지만 한 달 남긴 했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례가 있을 만큼. 아마 이제 보수 세력들이 전례 없는 일이다라고 하더라도 전례가 있지 않냐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단일기 들고 오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될 텐데 그 사실 부산에 있었던 아시안 게임 때는 단일기도 못 들고 들어오게 하고 북한의 국기도 뭐 거리에 못 걸게 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때와는 180도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누구나 단일기를 들고 다닐 수 있게 되고 그 평창 거리에 북한의 국기도 같이 걸릴 수 있는 그래서 뭐 다양한 나라 중에 하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근데 다양한 나라 중에 하나는 좀 그렇긴 하다.
지금 그 정도는 안 되니까요. 네, 일단 뭐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우리은행에 있는 어린애가 그린 그 북한 국기만 가지고도 네, 그렇죠. 쌩 난리를 지기는 판이니까. 네, 그런 이제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더 이제 드러나겠죠 이제. 네네. 네. 그런 것들로 한 발씩 더 나아가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상황은 사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 좀 성공적 개최, 네. 평화적 분위기가 사실 무르익어가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네네. 이번 기회에 저는 좀 어떻게 하든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왜 이걸 평창 올림픽을 크게 열어야 되냐면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대북 전쟁훈련, 대북 전쟁훈련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방법을 좀 세련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매번 이렇게 미군 기지 몰려가가지고 뭐 전쟁 책동 중단하라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뭔가 좀 새롭게 이게 우회로적인 전술로 동계올림픽을 대대적으로 평화적으로 대규모로 개최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 또 북측에 마식령 스키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또 어떻게든 또 연결해가지고 남북 공동 개최는 좀 사실 일정상 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남측의 평창과 북측의 마식령이 뭔가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러한 대회상을 만날 수도 있지 않냐. 네. 저도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개막식이나 이런 것들에서 특별 행사를 거기서 좀 하는 거죠. 좋죠. 네. 네, 뭐 이원생 중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개막식 너무 이르면 폐막식 때 뭐 마식령에서 뭘 하고 그것이 평창에 와서 뭐 또 이루어지는 뭐 이런 형태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성화 봉송할 때 잠깐 좀 뭐 북한 갔다 오든가.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게 쉽진 않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말로 했을 때 성화봉송할 때 이루어지면 정말 좋은 거죠. 이게. 성화봉송할 때 DMZ를 건너야 되잖아요. 네네. 이것도 유엔사가 관할한다고. 또 미국이 또 이게 문제가 되네. 근데 뭐 지금 이 분위기에서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성사가 된다면 진짜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성사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강산 비로봉에서 출발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어차피 같은 강원도니까. 아무튼 이렇게 마식령 스키장 이용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북한 선수단이 마식령 스키장에서 발대식을 가지고 그 금강산에 와서 금강산 페리를 타고 원산에 출발해가지고 뭐 속초나 이런 데 들어와서 평창으로 들어온 거 어떠냐 그런 구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마식령 스키장에서 발대식을 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DMZ 통과해가지고 들어와도 좋잖아요. 이런 건 어때요? 아예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가지고 내려올 때는 북측 선수단이 그 금강산 유람선을 타고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는 아예 남측의 관광객을 싣고 같이 올라가는 거지. 그때부터 그냥 관광을 재개해버리는 거죠.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상이 다 지금 분위기면 다 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누가 12월 31일까지 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1월 1일 되고 나서 뭐 신년사 발표되고 나서 지금까지 정말 아까 뭐 말리마 속도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KTX니까 KTX 속도로 쭉 이렇게 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누구나 상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방금 저희가 지금 뭐 얘기했던 것들이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2002년도 한일 월드컵 그냥 한일 뺍시다. 2002년 월드컵 때 왜 꿈은 이루어진다 하면서 붉은 악마 응원도 진행하고 막 그랬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평창 가서 꿈은 이루어진다. 약간 중의적 표현이죠. 조국 통일의 꿈은 이루어진다 하면서 막 괜찮을 것 같아. 너무 요즘에 하나하나 들려오는 소식들이 왜 이렇게 통쾌하고 짜릿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민족의 기계가 좀 드높여지는 그런 뉴스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진천규 선생님이라고 저희 이제 주권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번에 강연하시고 JTBC에서 출연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셨는데 만경봉호 모습을 공개를 하셨어요. 근데 만경봉호가 지금 호텔로 개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도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만경봉호가 이제 강릉에 정박을 하면서 북한 선수단과 뭐 북한 응원단이 온다면 응원단 숙소로 활용되는 거죠. 예전에 만경봉호가 부산에서 아시안 게임 했을 때 그때 그렇게 했었잖아요. 약간 좀 저는 기분 나쁜 거는 미국 쪽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 북측 대표단이나 이제 뭐 선수단이 내려올 때 그 체제비 지원은 안 된다.
스포츠는 정치랑 관계 없다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웃기더라고요. 스포츠는 정치랑 무관하다, 정치랑 구별돼야 된다라고 해놓고는 엄청 정치적이에요. 모든 게 다 정치적이죠. 네. 그러니까 아니면 그러려면 차라리 스포츠는 정치와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지 말든지. 맞아.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경봉호가 내려올 가능성도 우리는 뭐 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 막 급작스럽게 이를테면 대회준비위원회 차원에서 보면 이미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것을 좀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위원회나 이런 데서 보면 새로 이제 사업 계획들의 변경을 좀 하셔야 되고 그러면 뭐 공무원분들부터 해서 뭐 불필요하게 야근을 좀 더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민족사적으로 좀 크게 보고 우리가 이 마당에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완전한 대박 거의 이제 말로 없는 치는 그러한 올림픽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뭐 달게 우리가 뭐 좀 진행을 해야 되고 온 민족이 다 나서서 성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무리 바빠지더라도 이렇게 네. 북한과 관련해서 뭔가 있는 게 좋은 게 사실 흥행 요소가 많이 이제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한국 우리 국민들이 너무 각박하게 살아서 평창에 네. 가기 어려워했고 실제 이제 평창 숙박비가 너무 또 올라서 평창도 멀어요. 그리고 올라가지고 안 간다 이런 사람도 네. 꽤 있었고 지금은 스키 탈 때까지 뭐. 평창의 숙박비를 뭐 고정하겠다라고 해서 좀 나아졌지만 한때 진짜 별거 아닌 시설에 수십만 원씩 받겠다 막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받겠다 이런 얘기가 돌아다녀가지고 안 네. 간다 TV에서 본다 뭐 이런 사람도 꽤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흥행 요소가 좀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게다가 이제 한반도 정세 불안하다고 안 온다 이런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분위기가 살게 되면 이건 당연히 강원도로서는 더 할 수 없이 좋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야근을 하시겠지만 그거 아니어도 야근을 분명히 하실 거다. 네. 대회를 알겠습니다. 앞두고 그러면 이렇게 뭔가 대박 터질 것 같은 조짐에 따라서 야근하면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사실 보면 88 서울올림픽 우리 흔히 얘기하는 88 서울올림픽이 사실 반쪽짜리 대회였잖아요. 그렇죠. 100% 대회는 아니었죠. 네, 뭐 엄밀히 말해서 뭐 이른바 그 당시 표현으로 치면 공산권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주의 진영의 국가들이 그때 많이 왔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북한이 안 왔구나 그냥. 예, 네. 북한만 불참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그렇네. 북한이 안 왔네. 네. 90년 아니죠. 최대 역대 최대 참가다라고 이제 네. 그때 막 네. 하긴 했죠. 근데 80년에 모스크바 때 이제 반반. 그 미국이 안 오고 84년에 이제 소련이 안 오고. 근데 88년에 둘 다 왔다라고 네, 하는데 이런 거죠. 핵심은 같은 민족이고 동포인 북한 오지 않았다. 네. 근데 이번에 북측이 오면 그래도 우리가 88 서울올림픽 때 못다 이룬 그런 이제 민족 단합의 꿈을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이룰 수 있지 않나. 네. 여러모로 좀 기대가 되고. 네, 의미가 이게 참 있을 것 또 같습니다. 괜찮은 게 트럼프가 지금 구석에 찌그러져 가지고 내 단추가 더 크다 이러고 있는데 사실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네, 안 그래도 미국에서 그런 한 상원 의원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북한 참가하면 미국 참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 던졌잖아요. 그럼 오지 마라 그래. 네, 근데 미국의 빙상 협회장이 한마디 네. 했더라고요. 정치인들 입 조심해야 된다고. 네, 그죠. 우리는 참가할 거다. 왜 니네가 마음대로 그렇게? 그랬다가 아마 하냐. 미국의 동계올림픽 선수단이 트럼프 탄핵에 나설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그 매우 극단적인 사람들이 미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미국에는 트럼프가 있고 한국에는 홍준표가 있고 뭐 그런 사람 다 있죠. 네네. 자, 우리 2018년 점점 더 갈수록 새로운 기운이 무르익고 변화의 조짐이 커지고 있습니다.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2018년 맞아봅시다.